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았죠. 학창 시절에도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오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화려하진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받았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기회라 생각하니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흔쾌히 수락했지만 당일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동창회 날 저는 먼저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죠. 최진아였어요. 학창 시절 우리 반에서 공공의 적이라 불릴 만큼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진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명품을 사랑했어요. 명품 신발에 명품 가방, 심지어 지갑까지도 명품이었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자신을 꾸미는 데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반면에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실용적이고 편안한 것을 선호했기에 굳이 비싼 브랜드에 돈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가끔 선물로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사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죠. 남편이 이거 유명한 브랜드인데 품질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냥 고마워하고 사용했을 뿐이었어요. 동창회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아가 다가왔어요. 사실 그녀는 입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하이힐 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 들어왔고 몸에 두른 명품들은 마치 산 채로 상점 진열장을 들고 온 것 같았죠. 어머, 여기 정말 초라하네. 이런 데서 동창회를 하다니. 라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보더니 이런 것도 먹어? 라며 코를 찡긋거렸어요. 심지어 방금 도착했는데도 이미 건배를 제안한 친구를 향해 어머, 맥주로 건배를 한다고? 샴페인이나 와인은 없어? 라고 말해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김수영이라는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어머, 너 아직도 그 회사야? 진급도 못하고 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주영이라는 친구에게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피부 관리 좀 해. 결혼은 했니? 아직도 못했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한테 관심이 없지. 라고 말해서 주영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죠. 저희 동창 중 한 명인 지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진아는 그 아이가 잠시 울자 어머, 애는 왜 데리고 와?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도 못하겠네. 라고 말했어요. 지연이는 민망한 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버렸죠. 옷차림이 소박한 다른 친구에게는 그 옷 몇 년 전 거야? 좀 버리고 새로 사지. 정말 촌스럽다. 라며 비웃었어요. 우리 모두가 불편해하는데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눴지만 그녀의 시선이 제 가방에 꽂히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그게 뭐야? 네 주제에 그 가방이 말이 되니? 가짜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이 가방은 남편이 지난 결혼기념일에 사준 것인데 가짜라니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얼마짜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애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넌 여전하구나.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가짜 명품을 들 바엔 그냥 주제에 맞는 걸 드는 게 낫지 않겠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무례함을 용납할 수 없었죠. 너는 네가 명품 든다고 네가 명품 되는 줄. 아니,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다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진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그때 진아의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는 마치 제가 시비를 건 것처럼 진아에게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정말 끼리끼리 만났구나 싶었어요. 지켜보던 친구 미영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골라 결혼했니? 저 남자 회사에서도 완전 갑질의 대명사라던데. 알고 보니 친구들은 이미 진아와 그녀의 남편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무시했던 모양이었어요. 진아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왔는데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겉만 번지르르하고 머리에 든 게 없다며 수군거렸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남편이 동창회장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조금 늦게 왔지만 친절하게 모든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제게 너 남자 얼굴 보는구나 라며 농담을 던졌죠. 남편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사실 우리의 만남도 제가 그의 외모에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친구들과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분위기가 한창 좋아졌을 때 진아가 남편과 함께 다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길 그렇게 재밌게 하니? 라며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아의 남편이 갑자기 제 남편을 보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그 건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진아 남편의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큰 그룹의 투자 담당 이사였는데 진아의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투자를 결정해 회사를 살렸다고 해요. 제 남편이 없었다면 그의 회사는 이미 무너졌을 상황이었던 거죠. 진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에서 거의 거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진아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디가? 이분이 우리 은인이시잖아. 무례하게 굴지 마. 갑자기 달라진 그의 말투와 표정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고 진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그가 진아의 팔을 꽉 잡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 아니었음니 그 몸뚱이에 걸친 거 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절대 무례하게 굴지 마. 알았어? 그는 진아에게 거의 으르렁거리듯 작게 말했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죠. 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 진아와 그녀의 남편은 먼저 자리를 떴어요. 2차 모임을 준비하기 전에 친구 영희가 주차장에서 돌아와 흥분한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야, 내가 방금 주차장에서 진아랑 그 남편 봤는데 정말 끔찍했어. 그 남편이 주차장 구석에서 진아를 몰아붙이면서 내가 또 망신 주고 있잖아라고 소리 지르더라. 진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진아한테 손을 확 올리는데 순간 때리는 줄 알고 진짜 놀랐어. 영희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어요. 진아가 몸을 움찔하면서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그러더니 그 남편이 진아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소름 돋았어. 그리고 진아의 손목을 꽉 잡아 끌고 주차장을 나가는데 진아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영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진아의 팔에 멍이 있는 걸 봤어. 진아가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고 할 때 소매가 살짝 올라갔는데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있더라.
확실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 영희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고상한 척하던 그 남편의 또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었다니. 동창회가 끝나고 몇몇 친구들과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 수진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실은 지난해 부부 사이가 엄청 안 좋다더라. 그 남편이 엄청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래. 처음엔 진아를 공주님처럼 대해줬다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대.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진아가 명품 밝히잖아. 그러니까 사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폭언을 하고 심지어 가끔 손찌검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수진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진아 남편이 말도 막 하는 것 같더라고. 네가 얼굴 말고 볼 게 뭐가 있냐면서. 그리고 빚이 엄청나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진아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학창 시절부터 허영심이 강했던 그녀가 결국 비슷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적인 남편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공허함과 아픔으로 가득 찬 거였어요. 그래서 진아가 요즘 자주 병원에 가는데 우울증 약을 타러 간다고 하더라. 한 번은 진아 엄마가 딸 얼굴에 멍이 든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진아가 말렸대.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다들 진아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불행했다니. 그 이후로 진아는 동창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진아 얘기 들었어? 지난주에 내 친구가 명품 매장에서 진아를 봤대. 근데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잠깐 벗었을 때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고.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였대. 그 이야기를 들은 미영이가 말을 보탰어요. 맞아, 나도 우연히 봤어. 동네 마트에서 진아를 봤는데 화장을 두껍게 했는데도 멍이 비쳐 보이더라고. 내가 인사하려고 했더니 진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지나가 버렸어. 지연이도 한마디 했어요. 내 남편 회사 동료가 진아 남편이랑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 남편이 평소엔 점잖은 척하다가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바뀐대. 한 번은 회식에서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느니 내 집에선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더래. 그 이야기들을 모아보니 진아의 실제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죠. 그걸 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우리 동창 모임에서는 진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진아의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진아에게 명품 구매를 자제하라고 했지만 진아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계속 사재기를 했고 그것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결국 폭력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인 척했지만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진아 남편 회사 일 진짜예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회사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해 왔었어. 처음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을 생각해서 결정했지. 근데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동창 남편인 줄은 몰랐네.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그렇게 담백했어요. 그런 점이 참 좋았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불필요한 자랑을 하지 않는 품격이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구나.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진아와 그녀의 남편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아끼는 커피를 내려 함께 마셨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이 더 멋져 보였죠. 비싼 옷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절 보고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죠.
그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도 동창들 사이에서는 진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어요. 가끔 누군가가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 항상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다고 했죠. 역시 사람 것만 보곤 모르는 거죠. 화려하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 친구가 실제로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우리 집,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매일 아침 나누는 커피 한 잔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진아처럼 명품으로 치장해도 집에서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삶과 평범하게 살아도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동창들 모임에서 진아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해요. 그녀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 다만 제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요. 화려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슬픈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행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어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는 법을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저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